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면 꼭 따라붙는 질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통화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조금만 바꿔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지금 우리 집 인터넷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속도도 느리고 가격도 비싸고 설치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안 된다는 말과 결국 안 된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달러와 원화를 비롯한 법정 화폐를 우리나라 통신 3사의 유선 인터넷과 LTE 5G에 비유를 하고 비트코인을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에 비유해서 왜 비트코인이 지금은 불편하지만 문명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인지 차분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법정 통화입니다. 달러, 원화, 엔화, 위안화 이 화폐들은 지금 아주 잘 작동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전국에 깔린 광 케이블 같은 금융 인프라가 있고 이미 완성된 은행 결제 시스템이 있으며 이미 모두가 익숙해진 법과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딱 우리나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인터넷과 같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고 매우 안정적이며 무엇보다 편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법정화폐는 지금 당장 크게 불편함이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굳이 비트코인이 왜 필요하냐? 지금 화폐로도 잘 살고 있는데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느립니다. 결제 방식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가격 변동성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스타링크 초기 모습과 똑같습니다. 설치는 번거롭고 지연 시간도 있고 가격도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속도 때문이 아닙니다. 편의성 때문도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광 케이블이 깔리지 않는 지역, 미국처럼 광활한 국토를 가진 국가나 사하라 사막이 있는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하는 국가, 전쟁이나 재난, 검열 상황이 닥쳤을 때 스타링크는 오히려 강해집니다. 땅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 경계를 초월할 뿐 아니라 중앙기지국의 통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은행이 없어도 되고 국가의 승인이 없어도 되고 누군가 계좌를 막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속도가 아니라 존재 방식이 다른 화폐입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묻습니다. 비트코인은 비자 카드보다 느린데요. 초당 거래량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성 인터넷이 광 케이블보다 느리다고 해서 위성 인터넷은 실패한 기술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스타링크의 경쟁 상대는 속도가 아니라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입니다. 스타링크는 광 케이블보다 빠르기 위해 태어난 기술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끌 수 있는 인터넷에서 벗어나기 위해 태어난 기술입니다. 그래서 스타링크는 더 빠른 인터넷이 아니라 더 끊기 어려운 인터넷을 만들고 있고 비트코인은 더 빠른 결제 수단이 아니라 더 빼앗기 어려운 화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쟁 상대는 결제 앱이 아닙니다. 진짜 경쟁 상대는 통화 발행 권한 통제 가능한 화폐 시스템입니다. 통신 3사가 스타링크와 정면 승부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통신 3사는 땅이 필요하고 스타링크는 하늘을 사용합니다. 통신 3사는 허가가 필요하고 스타링크는 궤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라 차원 자체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화폐는 국가 부채 위에 있고 비트코인은 수학과 합의 위에 있습니다. 법정 화폐는 신뢰를 강요하지만 비트코인은 검증을 요구합니다. 문명은 늘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마추하는 자동차에게 밀려났고 필름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에게 자리를 내주었으며 오프라인 지도는 GPS와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더 안정적이다. 기존 방식이 더 익숙하다. 새 기술은 불안하다. 그 말은 늘 맞았습니다. 초기에는 말이죠. 비트코인은 지금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화폐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화폐가 무엇이 될지를 보여주는 원형입니다.
스타링크가 지금 당장 우리 집 인터넷을 바꾸지 않듯이 비트코인도 지금 당장 원화와 달러를 몰아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결의 방식이 바뀌었듯이 신뢰의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역사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더 느리지만 더 자유로운 기술이 결국 문명의 기준이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사실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어떤 문명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광 케이블의 세상에만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하늘까지 연결된 세상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불편해 보여도 미래는 늘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불편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느리다는 말도 맞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중요한 기술은 항상 불편함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인터넷도 그랬고 스마트폰도 그랬고 위성 인터넷도 그랬습니다. 질문은 이게 아닙니다. 지금 완벽한가가 아니라 이 구조를 누가 끌 수 있느냐입니다. 광 케이블은 끊을 수 있지만 하늘의 위성은 끊기 어렵고 은행 계좌는 막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멈추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은 편리함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유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늘 편리함이 아니라 자유를 선택해 왔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의 영상 내용이 비트코인 호들의 영상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30년 후 변화될 세상을 상상하면서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영상 내용도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어떤 시청자님들은 걱정을 하십니다. 30년 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셨겠죠. 그 댓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30년 미래를 상상하면서 비트코인 투자한다는 것을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실까에 관한 생각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이라니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30년 기다리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영상 내용의 중점은 30년 동안 비트코인을 팔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0년 후의 세상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하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호들러가 비트코인을 팔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영상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그렇게 말하긴 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신의 비트코인, 즉 개인 소유로 된 비트코인을 말하는 거겠지요. 그 비트코인의 프라이빗 키를 파괴해버린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그 말에 위안을 얻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의 비트코인 투자 원칙을 듣고 위안을 얻거나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의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기는 한데 제가 비트코인에 워낙 진심이다 보니 알트코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알트코인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포트폴리오에도 알트코인과 밈코인이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 알려드린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을 파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영상도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번 영상인지 찾을 수는 없는데 제 영상을 보시다 보면 그 내용을 마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가 되면 팔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도 노후의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일부는 트레이드로 운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되면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새롭게 와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비트코인을 살 때다, 팔 때다 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스스로 좋은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비트코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년 후에는 돈이라는 개념이 없어질 거라는 일론 머스크의 예언이 제게는 엄청나게 크게 들립니다. 이러다가 정말 내가 화성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거기서 살다가 죽겠다고 했던 저의 영상의 내용이 실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안녕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아할 거야 라고 했던 굿바이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비트코인 호들레였습니다. 빰.